안녕하세요. 내가 사는 주식이 미사일처럼 떡상하길 바라는 마음으로 미국 주식 사는 일기 미사일TV입니다. 오늘은 굉장히 큰 혼조세를 보였습니다. 눈이 아플 지경이에요. 엄청난 혼조세를 보이면서 음전, 양전을 미국 3대 지수들이 최소한 5번은 보여줬습니다. 그러다가 장 막판에 큼지막한 상승을 보였는데요. 왜 이런 혼조세가 보였을까요? 답은 아주 간단합니다. 저번 주에 또 박살이 나면서 저가 매수세가 들어온 것이고, 다른 한편으로는 이틀 후에 FOMC 회의록 발표에서 있을 금리 인상에 대한 우려로 인해서 투자 심리가 위축되고 매도세가 몰렸기 때문입니다. 그냥 저가 매수세와 매도세가 팽팽하게 줄다리기를 했던 날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다가 마지막에 매수세가 더 크게 몰렸다 정도로 밖에는 설명이 되지 않습니다. 저가 매수세야 언제나 주가가 단기적으로 폭락하면 생기는 일이기 때문에 크게 다룰 것은 없습니다만, 단 한 가지 이유가 있다면 최근에 있었던 중국 청두와 다롄의 코로나19 봉쇄 해제입니다. 세계의 공장 역할을 하는 중국이 한 지역을 봉쇄할 때마다 미국의 증시는 크게 출렁거렸습니다. 그리고 반대로 봉쇄를 해제할 때마다 증시는 상승해 주었죠. 그와 같은 패턴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오늘 매도세를 크게 상회하기는 어려웠는지 정말 지저분한 모습의 변동을 보여줬습니다. 이만큼의 변동은 제가 미국 주식을 하는 동안 처음 본 것 같아요. 그러면 왜 또 매도세가 몰렸을까? 우선 첫 번째는 당연히 금리 인상에 대한 우려입니다. 물론 이미 75bp 인상에 대한 예상이 아직도 80% 정도로 유지되고 있어서 주가에는 많이 선반영된 것이 아니냐 할 수도 있지만, 여전히 100bp 금리 인상에 대한 우려가 20% 가까이 있습니다. 아래의 박스를 보시면 정확히 일주일 전만 해도 없었던 100bp 금리 인상의 예상이 점점 오르기 시작하는 것을 보실 수 있을 겁니다. 현재 정확히는 18%인데 어제는 15%였던 것이 3%가 더 올랐고, 그로 인해 조금 더 매도세가 몰렸다고 생각해 볼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금리에 대한 또 한 가지 약재라고 한다면, 여러 가지 매체에서 현재 시장이 하고 있는 금리 인하에 대한 베팅은 어리석은 짓이며, 금리 인상 혹은 고금리 유지는 내년 말까지 지속될 것이라는 전망을 계속해서 내놓고 있습니다. 미국의 투자 전문지 배런스에서는 최근의 소비자 물가지수는 인플레이션 최악의 상황이 끝났다는 견해를 약화시킨다고 언급했고, 스톤엑스 파이낸셜은 연준이 적어도 내년까지 매파적 태도를 유지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국채금리가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현재 장단기 국채금리는 역전이 6월 달에 된 이후에 여전히 역전 상태이며, 심지어 그 둘의 차이는 더 벌어지고 있는 추세입니다. 안 그래도 장단기 금리가 살짝만 역전되더라도 경기 침체가 올 거라며 호들갑 떠는 게 시장인데, 둘의 차이가 계속 벌어지고 있으니 시장은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3개월물 국채금리가 10년물 국채금리를 따라잡고 있으며, 이런 식으로 가다가는 3개월물 국채금리가 10년물 국채금리를 역전하는 최악의 상황이 올 수도 있습니다. 예전 영상에서 말씀드렸다시피 3개월물 국채금리가 나머지 두 국채금리를 넘어서면 최악의 상황이 벌어진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 자료를 보시면 2020년 코로나 사태 이전에 이미 이 상황이 2번이나 발생했으며, 닷컴 버블과 리먼 브라더스 사태 때도 똑같은 상황이 발생했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국채금리에 대한 우려가 지속적으로 발생하면서 매도세가 몰리는데 한몫했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국채금리에 대한 이슈는 여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작년 말부터 지속적으로 상승하기 시작한 국채금리의 수치를 잠깐 살펴보면, 2년물 국채금리는 3.95%, 10년물 국채금리는 3.48%로 거의 매일매일 최고치를 갱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년물 국채금리는 2007년 이후 15년 만에, 10년물 국채금리는 2011년 이후 11년 만에 최고치에 다시 안착한 상황입니다. 거의 최근 10년간 국채금리가 3%만 넘어도 호들갑이었는데, 2020년대 양적 완화로 평소보다 훨씬 더 많은 돈을 짧은 시간에 풀어버린 것이 이제야 인플레이션이라는 역효과로 돌아오게 되었고, 그것이 금리 인상의 시발점이 되어 현재 국채금리를 지속적으로 끌어올리고 있습니다. 또 다른 한 가지는 나스닥에 크게 해당되는 내용입니다. 이미 몇 번 저는 올해가 닷컴 버블과 세계 금융위기 때보다 더한 약세장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것을 아주 강하게 반영하는 것이 이 IPO 지수입니다. 뉴욕 증시 급락세로 인해서 미국 기술 업체들의 기업 공개 IPO가 20년 만에 최저 수준으로 추락했다고 합니다. 다른 업종들의 IPO는 회복세를 보이고 있는데, 기술업체들의 상장은 당분간 극심한 가뭄을 보일 것이라는 전망을 보이고 있습니다. 여전히 기술주들이야 상장이 되고는 있지만 5천만 달러 이상 대형 기술주 IPO가
236일째 없다는 겁니다. FOMC 회의록이 발표되는 21일까지만 해도 이만한 대형 기술주의 IPO가 예정된 것이 없기 때문에 21일에는 238일을 기록하게 된다고 하는데요. 이게 얼마나 위험하고 엄청난 것이냐면 2000년대 초반의 닷컴 버블과 2008년 세계 금융위기 때의 최장 기록을 앞지르는 것이라고 합니다. 실제로 2021년 기술주 상장은 사상 최대 규모를 기록했다고 합니다.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기술주는 금리가 낮을 때 비로소 빛을 발하는 종목들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올해 들어서 미 연준이 치솟는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해 고강도 금리 인상에 나서면서 기술주가 두드려 맞고 있고 기술주 IPO도 이미 사라졌기 때문입니다. 기술주는 다른 종목들에 비해서 특히 지금 당장의 실적보다는 미래 실적 전망에 기대는 종목들입니다. 장밋빛 기대를 바탕으로 높은 주가가 정당화되는 섹터이기 때문에 연준의 금리 인상이 어떤 업종들보다도 큰 타격으로 다가올 수밖에 없습니다. 금리가 오르면 이에 따른 경기 침체 충격에 더해 기술 업체의 미래 수익 현재 가치가 쪼그라들기 때문입니다. 이제 내일 시장만 지나면 FOMC에서 금리 인상을 발표합니다. 75bp에 대한 주가는 거의 다 반영되었다고 해도 무방하니 75bp 인상이 되면 주가는 한동안 상승할 수 있을 겁니다. 하지만 100bp가 된다면 다시 한번 주가 폭락이 예상되며 3대 지수들의 전저점도 위협할 수가 있습니다. 전 어떤 상황이 됐건 간에 지금 주가는 여느 때보다 싼 상황이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매수할 생각입니다. 또한 올해는 나열하기도 벅찰 만큼 많은 지표들이 이미 우리가 잘 알고 있는 2000년대 최악의 하락장들보다도 현재가 나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악재들의 여파는 최소한 내년 말까지는 유지될 것이라고 예측되고 있습니다. 그 말은 반대로 말하면 그 악재들이 해소되는 내년 말부터는 그만큼 큰 슈팅이 나올 것이란 말로써 지금 주식을 사놓으면 사놓는 만큼 더 큰 수익을 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주식을 투자의 개념이 아닌 평생 예금의 개념으로 생각하기 시작한 뒤로는 주가가 내리던 오르던 마음이 편합니다. 여러분들도 투자 혹은 투기의 개념으로 주식을 사기보다는 평소에 하는 것이라는 편한 마음가짐으로 대하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남들 다 도망갈 때 시장에 남아 계시면 분명히 빛을 볼 날이 있을 겁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도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